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포틀랜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포틀랜드 속으로, 오늘은 포틀랜드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 홈리스 피플, 노숙자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는 경관이 아름답고 힙하다고 소문이 나서 미국은 물론 한국의 젊은이들까지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정작 포틀랜드를 처음 찾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포진해 있는 노숙자들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2020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미국의 홈리스 총계는 56만 7,715명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의 통계 숫자이고 실제로는 250만에서 300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대체로 각 주의 노숙자 수는 그 주의 인구수와 비례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인구가 많은 주에 노숙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매사추세츠, 그리고 오리건은 예외입니다. 특히 오리건주는 미국 50개 주 중 인구는 27위에 불과하지만 노숙자는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포틀랜드의 노숙자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포틀랜드 인근의 큰 정신병원이 문을 닫기 시작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미국에는 각 주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 어사일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들 병원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정신 이상자들을 가두어 놓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을 전후하여 주립 정신병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신약이 발명되면서 정신병 치료도 약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화당 리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끊겼습니다. 셋째, 주정부 역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치료는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잭 니콜슨 주연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가 정신병원의 비인간적 치료 행태를 고발하며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의 무용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포틀랜드 남쪽 윌슨블에 위치했던 정신병원 다마시 스테이트 하스피털도 1995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풀려난 환자 중 마땅히 치료받을 곳이 없었던 정신 이상자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노숙자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성적 노숙자가 되어 영원히 길거리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포틀랜드에서 노숙자가 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미국인은 부자가 아닙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절반 가까운 미국인은 위기 상황에서 단돈 400불도 마련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즉, 미국 서민의 삶은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수입원이 막히게 되면 대번에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의식주 중 포틀랜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비용입니다. 포틀랜드가 살만하다고 소문이 나면서 포틀랜드에 사람이 몰리자 제일 먼저 올라간 것이 집값과 아파트 렌트였습니다. 포틀랜드는 미국 평균보다 생활비가 30% 정도 더 드는 도시입니다. 식비는 다른 곳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주거비용은 미국 평균보다 무려 81%가 높습니다. 따라서 실직,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쉽게 집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오리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브라운 주지사는 강제 퇴거 금지 명령도 동시에 내렸는데 급등하는 실업률 아래서 잠재적 노숙자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아차하면 누구나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곳이 포틀랜드입니다.
포틀랜드의 노숙자 문제는 이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세워진 텐트와 그 근처에 나뒹구는 쓰레기, 비닐, 오물, 주사바늘 등은 아름다운 포틀랜드의 경관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집단 거주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와 질병은 경찰, 앰뷸런스, 감옥 등의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시당국자와 판사들만 욕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2019년 히어 투게더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포틀랜드의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대에는 포틀랜드 인근의 멀티노마, 워싱턴, 클래커머스 카운티의 수많은 전문가, 사회단체, 봉사기관,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약 2,000여 개의 비즈니스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조사와 토론을 거친 후 소위 홈리스 서비스 텍스 법안을 만들어 2020년 5월 19일 주민투표에 붙였습니다. 홈리스 서비스 텍스 법안의 골자는 1년에 약 2억 5천만 불의 세금을 걷어서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3천억 원이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의 징수 방법이 많이 독특합니다. 과세 대상을 부자와 기업에 국한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은 연 12만 5천 불, 가정은 연 20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초과분의 1%를 노숙자를 위한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는 총수입 500만 불 이상의 기업에 한해 포틀랜드 메트로에서 벌어들인 순수입의 1%를 노숙자를 위한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국 이 법안의 골자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상위 10%의 개인과 6%의 기업으로부터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이 법안은 결국 58대 42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짚어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42%나 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첫째, 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단체 중에는 식품상 연합회가 있었는데 프레드 마이어와 세이프웨이와 같은 대형 그로서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결국 납세자의 그로서리비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이 일을 추진했던 시민단체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만큼이나 자기 돈벌이로 시민단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숙자는 어떤 방법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번 길거리의 자유에 익숙해진 사람은 아무리 편한 쉼터를 제공해도 돌아가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통과된 이 홈리스 서비스 텍스 법안은 올해, 즉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내년 4월 세금 보고가 끝난 이후입니다. 따라서 포틀랜드의 노숙자 상황은 당분간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보조가 끊겼을 때 팬데믹의 여파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이 길거리로 나올 가능성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숙자 문제는 세금을 더 걷고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과 같이 IT 기반의 경제, 플랫폼 경제 혹은 기경제 구조가 가속화되는 한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에 비례해서 길거리의 노숙자 역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숙자 문제는 자본주의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새로운 구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